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차가 스스로 도시를 막 누비는 모습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얘기가 아니에요.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와 같은 기업들이요, 이미 토론토 시장 진출을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로보택시라는 기술이 과연 우리 캐나다 도시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될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텅 빈 운전석을 보고 차에 올라타는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처음 완전 자율주행차를 타는 경험은 뭐랄까 되게 비현실적이면서도 솔직히 좀 섬뜩한 느낌마저 준다고 해요. 핸들이 저절로 휙휙 돌아가고 차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 운전하는 것처럼 스르르 나아가죠. 이 문장은 바로 그 첫 순간에 그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기술의 등장은요, 그냥 새로운 교통수단 하나가 추가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도시의 삶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건 그냥 막연한 추측이 절대 아닙니다. 웨이모는 이미 토론토 시청에 공식 로비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시 관계자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로보택시 경쟁은 이미 우리 바로 문 앞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럼 먼저 로보택시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밝은 미래, 그러니까 가능성의 측면부터 좀 살펴볼게요. 도대체 이 기술이 왜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지 그 원리부터 한번 보죠. 로보택시는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보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라이다 같은 첨단 센서에 있습니다. 이 라이다라는 게 레이저 펄스를 막 쏴서 주변 사물과의 거리를 나노초 단위로 정말 정밀하게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3차원 지도를 실시간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대의 고성능 카메라랑 레이더까지 더해져서 인간의 눈을 아득히 뛰어넘는 말 그대로 초감각적인 시야를 갖게 되는 거죠.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인간 운전자는 어쩔 수 없이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고 피곤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등 한순간 주의가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반면에 로보택시는 360도 전방향을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감시하고 절대 지치거나 딴짓을 하지 않죠. 이게 바로 기술이 가진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0,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까지 웨이모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하면서 일으킨 사망사고 건수입니다. 수백만 킬로미터가 넘는 실제 도로를 주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를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기술의 안전 잠재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죠. 이제 이야기의 다른 면,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마주한 위험과 그 명백한 한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엣지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수만 번 중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아주 드물고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돌발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AI는 혼란을 겪게 되고 오히려 인간의 직관이나 상식적인 판단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경찰들이 도로를 통제하면서 손짓을 하는 이런 복잡한 인간의 비언어적인 신호를 AI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천만한 대치 상황 속으로 차를 그냥 몰고 들어가 버린 사건이죠. 인간 운전자였다면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멈췄을 텐데 말이죠. 또 다른 예로 텍사스에서는 정지팔이 2개가 달린, 그러니까 조금 다른 모양의 스쿨버스를 AI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건 기존에 학습했던 데이터랑 조금만 달라도 시스템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웨이모가 신속하게 소프트웨어를 리콜하긴 했지만 도로 위에는 이런 예측 밖의 변수가 정말 무수히 많다는 점,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센서 기술 자체의 물리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작고 빠르고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동물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추적하는 건 현재 기술로도 여전히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 때문에 동네 고양이가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고도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결함 외에도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데드헤딩, 그러니까 승객 없이 빈 차로 운행하는 시간을 보여주는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우버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도 전체 운행 시간의 3분의 1을 빈 차로 다니는데요. 캘리포니아 데이터를 보니까
로보택시는 무려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빈차로 주행한다고 합니다. 이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악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인 셈이죠.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로보택시는 교통체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고 너무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대신 로보택시를 타게 되면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택시기사님이나 배달 운전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 수만 대로 복제됐을 때 도시 전체에 어떤 혼란이 올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캐나다의 도시들이 이 거대한 변화에 그냥 끌려가는 대신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IT 전문가의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과거 우버가 처음 등장했을 때 대부분의 도시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허를 찔렸고 결국 기술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녔잖아요. 이번 로보택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방 차원에서 명확한 안전 규제를 만들고 기업이 모든 사고와 운행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또 교통량 증가를 막기 위해서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거나 더 이상 쓸모없어질 주차 공간을 공원이나 자전거도로로 바꾸는 식으로 도시 공간을 재설계하는 큰 그림을 지금부터 그려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의 끝에는 이 질문이 남습니다. 기술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로보택시라는 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왔을 때 우리가 그 파도 위에서 기회를 잡을지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버릴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